A라는 상품 페이지에서 빨간색 옵션 2개랑 파란색 옵션 3개를 이제 구매를 했다면 구매 건수는 그럼 몇 개가 올라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코스트코 위탁 판매 관련 컨텐츠로 운영을 하시는 유명 유튜버 분의 영상을 보다가 이제 그분이 중간에 네이버 옵션이 많으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 옵션과 추가 상품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신다면 오늘 영상은 꼭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매번 영상 때마다 꼭 보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어쩌겠어요. 제가 진짜 꼭 보셔야 되는 내용만 저는 올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대신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만 간략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상위 노출되고 있는 상품의 옵션 추가 및 수정 시 순위가 이제 변동되는지에 대한 여부.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션 및 추가 상품으로 판매 시 지수가 이제 올라갈까? 라는 부분. 그 다음에, 그리고 구매 개수가 카운팅되는 로직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옵션 등록 시의 주의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옵션 활용하여서 이제 순위 랭킹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위 노출되고 있는 상품의 옵션 추가 및 수정 시 순위 변동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상위 업체들 사례를 제가 그냥 보여드리면 확인이 가능하지만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옵션 없이 이제 네이버 쇼핑 1위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옵션을 제가 걸어봤어요. 혹시나 조금이라도 순위가 하락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원래 옵션은 화이트랑 블랙 컬러 선택인 두 가지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보름 전쯤에 옵션 3개를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2주가 지난 거죠. 근데 보시면은 브라끈, 누드 브라끈, 투명 브라끈, 패션 브라끈, 실 브라끈 주 키워드뿐만 아니라 중세부 키워드 이제 모두 1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순위가 하락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순대업체 순위 프로젝트 진행을 할 때에도 2위까지 올라갔을 때 옵션 수정을 했었어요. 보시면은 옵션 금액도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옵션 개수도 7개에서 10개로 늘렸죠. 하지만 이제 그때도 순위 하락은 없었고 최근에 계속 1위와 2위를 여전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네이버 상위에 위치한 업체들을 좀 살펴보면은 옵션이 많은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캡처해둔 부분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제 현재 김치 키워드로 1위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보시면은 선택 옵션이 16개로 상당히 많죠. 그럼에도 1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방향제라는 키워드로 1위를 하고 있는 업체. 여기도 옵션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의 옵션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방향제 상품의 이제 색상을 10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11개 향 중에서 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제 등록된 옵션 개수로만 따지면은 21개고 이 옵션의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은 이제 110가지에 대한 옵션이 되겠네요. 그래도 현재 1등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논의라는 키워드 검색 시에 이제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1위로 많이 노출이 되었던 업체인데요. 지금은 순위가 1위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상품의 옵션 같은 경우에는 논의 관련 상품이 아닌 다른 차 종류 포함 옵션이 무려 50개가 넘죠.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위를 계속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해당 상품은 이제 판매량이 많아서 그런 거고 일단 옵션이 많으면 좋지 않다는 거는 맞는 말이냐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이 다음 두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옵션 및 추가 상품으로 판매 시 지수가 올라갈까라는 부분입니다. 우선 옵션의 경우에는
판매 지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즉 이제 옵션에서 구매를 하면은 플러스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구매 개수가 카운팅되는 로직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이 노출될 때 리뷰와 구매 건수가 나오잖아요. 뭐 리뷰는 당연히 리뷰 작성될 때 한 건씩 이제 카운팅이 되는 거고, 이 구매 건수가 카운팅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면, 스토어의 상품 주문 번호당 한 개의 구매 건수로 카운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한 상품의 이제 상세 페이지에 동일 상품을 10개 또는 100개를 구매했다 하더라도 상품 주문 번호는 한 건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구매 건수도 한 개로 이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A라는 상품 페이지에서 빨간색 옵션 2개랑 파란색 옵션 3개를 이제 구매를 했다면 구매 건수는 그럼 몇 개가 올라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이제 2개입니다. 빨간색이라는 옵션과 파란색이라는 옵션을 이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상품 주문 번호는 이제 2개로 등록이 되고, 이에 따라서 구매 건수도 2개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즉, 옵션당 한 건으로 카운팅 된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느낌 좀 오시나요? 그 네이버 쇼핑 순위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상품 판매라고 했잖아요. 옵션 등록 시에 이제 저런 식으로 구매 건수가 카운팅 되게 되는데, 과연 여기서 마이너스 요소를 줄 만한 근거가 있을까요? 옵션이라는 부분 자체가 해당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선택을 해야만 되는 이제 뭐 쉽게 컬러나 뭐 사이즈 등 이런 부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옵션 자체를 늘린다고 해서 마이너스를 이제 줄 근거가 사실 명확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네이버 입장에서도 옵션을 많이 추가를 한다고 해서 뭐 손해볼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소비자가 쇼핑몰에 유입돼 가지고 해당 페이지에서 어쨌든 이제 구매까지 이어져야 네이버 입장에서는 뭐 해당 스토어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굳이 소비자들에게 선택폭을 넓혀주는 옵션에 대한 이제 제재를 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번에는 추가 상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 상품의 경우에는 이제 몇 개를 구매하더라도 구매 건수로 카운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품에 대한 플러스 점수, 이 부분은 사실 확실하지가 않고, 네이버에서도 추가 상품 구매에 대한 랭킹 지수 반영 여부는 또 여전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옵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도 가격을 제한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추가 상품은 뭐 금액이 얼마가 됐던 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또 럭키투데이 진입도 옵션에 대한 이제 가격 조건만 있죠. 또 추가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제 옵션에 있는 상품 구매가 우선되어야 추가 상품 구매도 선택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사실 이 부분만 봐도 좀 유추가 가능한 게 옵션이 더 중요하다는 거를 딱 알 수가 있죠, 이 부분에서. 그리고 이 옵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플러스 점수 요소도 이제 확실히 반영된다는 점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옵션 등록 시 주의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옵션을 등록할 땐 해당 상품과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상품 등록 시엔 어뷰징 대상이 되며 경쟁사에서 신고 시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정말 맞는 말 같지만 정답은 땡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지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상품 옵션은 대표 상품의 이제 관련성과는 좀 무관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네이버 측에 몇 번이나 확인을 한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럼 관련 없는 상품을 모조리 다 집어넣어도 되겠네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에서 무분별한 옵션 추가를 막고자 옵션 이제 금액 상한선 같은 경우를 정해놓은 거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딱 하나 있는데요.
옵션에 등록된 제품이 그 스토어에서 이제 만약에 별도 단일 딜로 들어가 있다면 그거는 사실 중복 상품에 의한 제재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중복 상품 관련해서는 또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거든요. 이거를 중복 상품이 어떨 때 중복 상품이 되고 또 어떨 때 이런 중복 상품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드릴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이제 별도 강의로 추가를 해가지고 추후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션을 이제 이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순위 랭킹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옵션과 추가 상품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렸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저희는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현재 각 스토어에서 주력 품목이거나 아니면 순위가 높은 상품의 경우는 이 옵션 부분도 사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해당 상품에 유입돼서 뭐 한 개를 구매할 고객에게 다른 옵션을 하나 더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매 건수도 이제 늘리시고 지수도 더 올리세요. 카테고리가 동일한 두 개의 상품이 나눠서 등록되어 있다는 가정하에는 지수가 높은 한 개의 상품으로 이제 그 상품명, 세부 상품명도 추가를 같이 해가지고 이 지금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한 상품의 유입을 몰아주는 것도 이제 또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에서는 그 해당 상품과 전혀 관련 없는 상품을 옵션에 넣어도 제가 위에서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래도 이제 좀 관련 있는 상품 라인업 위주로 구성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또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그리고 또 특수한 사례기는 했지만 이번에 한 업체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업체는 특정 한두 가지 상품으로 유입이 많이 되는 업체였는데요. 해당 상품에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초기에 마스크가 굉장히 귀했을 때 이 업체 사장님한테 또 재고를 또 가지고 계신 게 있어가지고 그 해당 상품과는 관련이 없지만 현 시점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이제 충동 구매가 가능한 이 마스크를 그 상관이 없는 옵션에 추가를 하자고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결과적으로 해당 상품으로 유입된 고객들이 그 상품도 구매를 하셨지만 이 마스크까지도 추가로 구매를 많이 하시면서 그 상품의 순위가 이제 상승했던 사례도 있었어요. 좀 특수한 경우이긴 하죠. 유명한 유튜버일수록 카더라로 인한 잘못된 정보의 파급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옵션과 그리고 추가 상품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봤는데요.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는 구독자분들이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렇게 1000명이 넘었는데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